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도 같는데 다시 한번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하고 싶은 일, 잘하지 못하는 어린이들을 잘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 최약자에게 가장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정의로운 교육을 하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변해야 한다. 이제 2024년 우리들의 이제 3월 4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만 목표는 최약자에게 가장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정의로운 교육을 하자. 이것입니다. 최약자가 누굽니까? 그동안 우리가 얘기했던 비군들 아닙니까? 비군들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보는. 근데 실은 이제 비군들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있으면 결국은 그것은 A군들도 그대로 그 혜택을 같이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의 그 다음 자, 모든 비군들은 수업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거 선생님들 내가 과장해서 한 말일까요? 없는 사실을 한 말일까요? 모든 비군 어린이들은 수업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내가 과장해서 했거나 무슨 강조하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자, 보십시다. 제일 밑에 보면은 이 말을 한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당신의 자녀에게 꼭 맞는 학습법을 발견하는 책, 그 27페이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이분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분의 책을 읽으면서 느꼈습니다. 자, 요 모든 어린이들은 본래 배우는 일에 대하여 적극적이며 의욕적이었다. 이었다. 과거 아닙니까? 과거. 이었다. 그런데 누가 만들었다 얘기입니다. 모든 어린이들은 태어나서 학교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의욕적인 학습자이었다. 그런데 말이야. 그런 그들이 더 슬기로워지고 더를 떼서 했을 것인데 더 슬기로워지고 더 의욕적인 학습자로 발달해야 하는 그들이 수업에 의하여 빠져나오기 지난한 부진아로 만들어져 버렸다. 빠져나오기 지난한 어렵다고 말입니다. 빠져나기 어려운 비군으로 들어가 버렸다. 이것은 그들에게 그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 그동안에 수없이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전부 수업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수업에 의해서 만들어진 누굽니까? 교사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 말입니다. 요거 과장해서 한 말입니까? 비유해서 한 말입니까? 그냥 사실 그대로입니다. 이건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안 갖는 선생님들,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소위 부진아들, 이른바 비군들은 만들어진 것인데 그게 아니라 인간의 능력에는 개인차가 있어서 그 개인차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개인차 때문에 됐을까요? 개인차가 있으므로 교육은, 다시 말하면 교사는 어린이들에게 개인차가 있으므로, 그러므로 교사지. 그러므로 교사가 필요하지. 그래서 그 개인차를 교사의 지도력에 의해서 극복합시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전부 어린이들에게 그 책임이 있는 것으로 말하자면 개인차 때문에 생긴
것이므로 이것은 불가피하고도 필요학적인 현상이다. 이런 식으로 아주 합리화시키고 있다고 말이죠. 네.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인간은 어떤 경우에 도전하는가? 성공의 확률이 50%인 경우에 달성 동기는 최고로 유발된다. 그동안에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50%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각자에게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50%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될 듯 안 될 듯 한 경우를 말합니다. 근데 그 각자에게 다 다르죠. 어떤 일이 있습니다. A라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철수는 아주 거뜬하게 해버립니다. 순이는 어렵사리 해냅니다. 그 다음에 영수는 도저히 어렵습니다. 어떤 일이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입니까? 어떤 문제가 좀 있습니다.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A, B, C 세 어린이가 있습니다. 모든 어린이에 50% 정도의 난도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 어떤 문제가 그때게 50%라는 것은 뭐냐면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애트킨슨 이 사람은 50%라는 수치로 나타냈지만은 우리 속담으로 말하자면은 될 듯 안 될 듯 하게 말이야.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않는다. 그 말은 오를 듯 오르지 못할 듯 성공할 듯 실패할 듯 보이는 일에 도전하는 이런 본성을 인간은 가지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어린이에게 될 듯 안 될 듯하게 문제를 줘야 된다고 말이에요. 근데 그 될 듯 안 될 듯한 문제라는 것이 철수, 순이, 영수 세 어린이가 똑같은 수준이 아니다고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 당면한 문제를 해결한 당면한 하나의 문제입니다. 똑같은 문제입니다. 똑같은 문제를 서에서 해결합니다. 그런데 이게 A라는 어린이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지식이나 경험, 상식, 자료를 50%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50%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철수의 경우지 순이의 경우도 그렇지 않다고 말이에요. 순이의 경우는 더 많이 가르쳐주고 이렇게 70% 가르쳐주고 30%는 그 다음에 영수의 경우는 90% 가르쳐주고 10%만 생각하게 한다. 이것을 가르쳐서 이 애트킨슨 50%라고 했다고 말입니다. 50%라는 말 잘 못 생각하면은 전부 똑같이 50%. 50% 말은이 수치로 말하기 전에 이와 같이 설명으로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여기는 적어놨지만은 이 50%라는 것은 상당히 설명을 필요한 말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그 밑에 보면은 각자에게 될 듯 또 하는 또 각자에게 안 될 듯도 하는 그러한 수준의 문제라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선생님들 이 문제가 의외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 그러니까 우리 앞에 있는 어린이들 각자에게 될 듯 안 될 듯하게 만들어 놔야 된다. 그래서 A군은 A군에게 될 듯 안 될 듯하게, B군은 B군에게 될 듯 안 될 듯하게, C군은 C군에게 될 듯 안 될 듯하게 그렇게 문제를 줘야 된다고 말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어쨌습니까? A군에게만 될 듯 안 됐다는 문제를 다 전원에게 다 줘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B, C 이 나머지 어린이들은 결국은 교실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공간의 일부를 참여하고 앉아있을 뿐이었다고 말이에요. 참가하지 못하고 단순한 출석자이었다고 말이에요. 예, 우리가 이 출석자와 참가자 구분해야 됩니다. 출석자는 그야말로
학교에 와가지고 주어진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다가 열등감만 실컷 느끼고 이따가 점심 먹고 급식 먹고 가는 애기가 출석자입니다. 교실이라는 물리적인 공간의 일부를 차지하고 앉아 있을 뿐 다른 어떤 의미도 없었다고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 밑에 있는 다시 한번 보십시다. 각자에게 될 듯도 하는, 각자에게 안 될 듯도 하는 그런 수준의 문제.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가나다 3수준의 마련. 지적 장애가 없는 보통의 어린이 전원이 각자의 최선을 다하여 사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난도의 차가 있는 가나다의 3수준의 문제를 마련한다. 바로 앞에서 얘기한 것과 그대로 맥이 이어지는 것이죠. 수업의 최종 목표는 사고력을 기르는 일이다. 사고력은 각자가 직접 사고함으로써만이 길러지는 능력이다. 각자의 내부에서 물음이 치솟아 올라와 사고하지 않을 수 없도록 꾀하기 위하여 각자의 수준에 맞는 난도의 문제를 선택하여 응답 사고하도록 한다. 선택적으로 사고하게 한다. 그 방법의 하나로 서로 다른 각자가 최적한 난도의 발문을 해결 사고할 수 있도록 가나다 3수준의 문제를 마련하여 각자로 하여금 선택하여 도전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이제 각자가 사고한 그 사고의 수준이 똑같냐? 그러면 그게 차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무엇이 똑같아야 되느냐 하면은 그 시간의 학습의 목표,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알아야 할 학습이 끝났을 때에 모든 어린이들이 똑같이 알고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그 시간의 수업의 목표, 어린이들에게는 학습의 목표죠. 이것이 다 도달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만은 똑같이 보장해야 된다. 그러나 거기에 이르는 과정에서 얼마만큼 사고하느냐 하는 것은 개인에 따라서 사고의 정도가 달라진다. 그것은 어떤 경우에나 그런 것이 아니라 당의 문제,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한해서만 그런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갑시다. 또 남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는 유권칙. 카네기가 한 말이에요. 첫째, 성실한 관심을 갖는다. 남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는 유권칙, 성실한 관심을 갖는다. 그러니까 이 성실한 관심은 A군들에게만 성실한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 앞에 있는 모든 어린이들에게 관심을 갖되 매우 성실한 관심을 갖는다. 그 다음에 소원을 잊지 않는다. 웃음 잊지 않는다 그 말이죠. 이것도 모든 어린이에게 똑같이. 그 다음에 이름을 외운다. 두말 것도 없습니다. 상대의 말을 듣는 입장이 된다. 상대의 말을 듣는. 이것은 이제 카네기가 우리 수업의 경우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래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건 우리는 이제 수업 상황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상대의 말을 듣는 입장이 된다. 짝꿍하고 얘기하고 또는 발표하는 친구들의 발표를 듣고 그럴 때에 상대의 말을 듣는 입장이 된다. 상대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간취한다. 알아차린다 그런 말입니다. 진심으로 칭찬해 준다. 이것이 카네기의 6원칙입니다. 제일 밑에 진심으로 칭찬해 준다. 우리 비군 어린이들이 과연 선생님으로부터서 진심으로 칭찬을 몇 번 받고 한 학년을 올라갔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유명한 카네기의 6원칙. 이것은 학급에서 어린이를 지도하는 교사들도 그대로 적용해야 할 6원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꼭 그 정도로 하고요. 또 다음에 오늘은 지금 요 날짜가 써져 있는데 전에 우리가 연수할 때 날짜였을 것입니다. 자, 카나다 스텝 수업 지금부터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요것은 기왕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복습하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업의 최종 목표는 사고력이다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문제 해결력. 그 다음에 현행 수업의 문제점. 이것은 다시 한번 되새긴다는 의미에서 AB 양군으로 분열 고정화된 현상. 근데 이것을 문제시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현장에서 이것을 별로 큰 문제로 보질 않아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봅니다. 왜냐? 인간의 능력에는 개인차가 있기 때문이다. 그 개인차를 나더러 어째란 말이냐 이렇게 항변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사 아닙니까? 애들에게 개인차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정상적으로 분만이 이루어졌다면 모두가 천재다 하는 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내가 한 얘기가 아니라 그 유명한 학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학교에 오면은 AB 양군으로 분열되어 본다면 이거 큰일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결국 출발은 가정의 문화적 환경입니다. 어머니 아버지들의 학력, 교양 수준, 그 다음에 경제적인 수준, 이런 모든 가정의 문화 환경에 의해서 차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3월 2일 날 1학년 입학해 온 어린이들은요, 그와 같이 선행학습, 다시 말하면 가정에서 6년 동안 교육받은 것, 그것에 의해서 이미 큰 차가 생겨 있다고 말입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뭐냐? 어휘력이다 말이에요. 언어 능력. 어린이들은요, 어린이들의 학력을 지배하는 그 대부분의 요인은 무엇이냐면은 어휘입니다. 언어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좋은 문화적 환경 하에서 자란 어린이들은요, 우선 어휘가 매우 풍부하다. 동시에 그 어휘가 매우 고급 용어들이다 말이에요. 어떤 사상에 직면했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그것은 어휘력이 그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1학년 막 들어온 어린이들 그 어휘력이 큰 차가 있다. 또 지금 여기 자료가 없네. 또 어느 정도 차가 있냐? 보통 제일로 낮은 수준이 어휘력 600개라고 그러죠? 600개. 이것은 우리나라의 경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그런 데이터가
저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이 조사해 본 것인데 또 유치원이나 그 밖에 어린이 교육기관에서 교육받지 아니한 어린이들, 순전히 어머니 아버지들 슬하에서만 자란 어린이들, 어휘력을 재본 것이 조사해 본 것이나 우리 같은 3월 2일 날 등교 막 한 어린이들, 그러니까 제일로 그 어휘수가 적은 애가 600개, 제일로 많은 어린이가 약 3,600개라네요. 6배죠. 근데 제일로 낮은 수준의 어린이들은 보통 생활용어, 가거라 오거라 먹어라 하는 생활용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저 우구에 있는 어린이들은요, 생활용어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문제를 사고할 때 필요한 개념, 그런 고급 용어를 알고 있다. 근데 그렇게 어휘력이 다른 어린이들이 결국은 사고력이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이해력이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어린이들을 앞에다 놓고 선생님은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배려도 없이 주로 높은 수준의 애기들, 가장 좋은 문화 환경 속에서 자란 그런 어린이들이 능히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한 용어를 사용해서 수업을 한다. 그래서 결국은 1학년서부터서 비구는 만들어진 것이다.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우리가 비군을 만들지 않으려면 1학년 담임을 잘 교육해야 됩니다. 그리고 잘 선발해야 됩니다. 기계적으로 담임을 정할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자, 현행 수업의 문제점 얘기를 하다가는 AB 양군으로 분열 고정화된 현상, 그 다음에 비군의 방치 포기, 이것이 문제다. 그 다음에 AB 양군화의 요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 무엇입니까? 어린이들 간에 있는 능력의 개인차로 인하여, 능력의 개인차라고, 능력 타고난 것이다 이 말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능력의 개인차로 인하여 발생하는 현상이므로 AB 양군화 현상은 불가피하고도 필요학적인 현상이다. 이런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모든 책임을 어린이들한테는 넘겨본다 그 말이에요. 내 책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네 번째, 자기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수업. 자기류의, 원래 그동안에 몇 차례 얘기했습니다만, 전문직이라는 것은 자기의 방법, 자기류의 방법으로 일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의사, 자기 방법으로 치료합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야말로 딱 정해져 갖고 있다고 말이에요. 어떤 병에는 어떤 수술을 어떻게 하고 어떤 약을 쓰고 딱 정해져 갖고 있다. 정해져 있는 대로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법률가 자기 마음대로 합니까? 그야말로 법률, 국회가 정해준 법률대로, 그 다음에 똑같은 범죄에 대해서 어떤 법을 적용했고 어떻게 처리를 했는가 하는 소위 판례라고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연구의 대상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마음대로 안 한다고 말이에요. 두 가지, 의사하고 법관 두 사람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전문직은 그러기 때문에 전문직이다. 그래서 유네스코가 우리 교직을 전문직으로 규정한 것은 무엇이냐면, 교직도 의사나 법률가와 마찬가지로 자기 방법으로 수업 안 한다고 말이죠. 그야말로 전문가들에 의해서 수업이라는 사실 속에서 실천을 통해서 그 효과가 검증된 법칙에 의해서 표준적인 방법에 의해서 수업하라 이것입니다. 자기 방법으로 하지 말라 이거예요. 교사가 그렇게 전문직인 까닭이 바로 그래서 전문직이다 말이죠. 근데 이런 전문직 의식을 우리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가? 그런 것이 없이 자기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수업. 네 번째,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비군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앞으로 선생님들이 또 지도자가 되셨을 때는 바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1, 2, 3, 4 요것에 대한 설명을 잘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라고 하는 것은, 교직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직이다 하는 인식. 그러면 전문직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전문직이냐, 이런 인식을 철저하게 잘 지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이것은 보통 그 선생님들과 얘기해보면 이것을 얘기를 해요. 이렇게 잘하는 애가 있는가 하면 못하는 애기 있는데 어찌란 말이냐 그러고 얘기하는데요. 이러므로 교육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러므로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모든 애기들이 여기라고 하면은 뭐 교육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러므로 교육해야 되고 이러므로 교사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교사는 수업을 통해서 이렇게, 이것은 제가 마음대로 그려본 것입니다. 이런 상태란 말이죠. 이른바 정상 분포. 근데 이것이 수업이 진행됨에 따라서 점점 이 기축이 좁아져 간다. 기축이 점점 좁아져 간다. 그래서 수업이 끝났을 때는 적어도 이 정도의 기축이, 이렇게 넓었던 기축이 이렇게 좁혀져야 된다. 그래서 거의 모든 애기들이 거의 제대로 학습할 수 있도록, 이거야말로 이거는 어찌할 수 없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에 따라서는 100% 다 알게, 가령 덧셈 또는 곱셈, 나눗셈 뭐 이런 거, 수학에서 예를 들어보자면 모든 애기들이 완전히 100% 잘하게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가령 구법 외우기. 내 앞에 있는 20여 명 어린이들, 모든 애기들이 완전하게 외우게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기축이 완전히 제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원이 100%. 이렇게 해서 그 내용에 따라서 하나씩 생각해 가면은 어쩌냐, 어째서 그래야 되느냐면 우리는 전문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문직이 아니면 그런 걸 할 필요가 없겠죠. 다음에 우리가 하지 않아야 할 바로 이것입니다. 발문, 거수, 지명, 발표. 요거지. 요거. 여태까지 80년 동안 누구 하나가 이것에 대해서 의의 제기가 없이 그대로 선생님이 발문하고 애기들이 아는 어린이들이 거수하고 그 중에 어떤 애기가 지명하고 발표가 좋았으면은 선생님이 보충 설명하고 앞으로 나갔다고 말이에요. 그럴 때에 A군, AB 양군으로 분열시킨. 그러니까 AB 양군을 분열시킨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은 그 중에서도 날마다 모든 교실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발문, 거수, 지명, 발표, 이 시스템에 의해서 수업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부진화가 자꾸 생겨난다. 그 다음에 학습 성립의 최종적이며 독립적인 단위는 하나하나의 어린이다. 이렇게 두말할 것도 없겠죠. 그 다음에 피드백, 그 다음에 미사일,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자면 피드백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놨습니다. 사자의 경우 처음에는 반드시 쫓다가 나중에는 그 목표물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서 움직입니다. 마침내 미사일도 마찬가지다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 수업이 바로 이 피드백 개념에 충실해야 되겠고, 미사일과 같이 각자의 필요와 요구에 맞게
이루어졌습니다 말이죠. 자, 그것을 보다 더 명확하게 나타낸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린이들의 응답력 일반적 실태 무엇입니까? 발문에 관한 응답력의 수준의 차가 가 수준의 어린이가 있다고. 제일 높은 수준의 발문이죠. 그러니까 늘 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어린이일 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를 해결함에 필요한 지식, 어떤 또 정보, 그 다음에 자료,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제로 상태에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죠. 절반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까 애트킨슨이 50%라고 한 거예요. 바로 그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될 듯 안 될 듯하게 만들어졌을 때 그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가 수준의 어린이가 있다. 그러니까 숫자로 말하면 한 50%는 이미 알고 있고, 알고 있는 50%의 지식을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나머지 문제를 해결한다. 그런가 하면은 지금까지 우리는 요 가수준 어린이들에게 알맞는 발문 던지고 거수하고 지명 발표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수준을 사고할 수 없는 어린이는 그대로 모른 채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러지 말고 그 어린이들 가운데는 나수준 좀 더 많이 가르쳐주고 좀 더 많은 자료를 주고 그러면은 문제를 사고해서 해결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그것이 어려운 애기는 더 많이 가르쳐주고 더 많은 자료를 주고 그러면은 해결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든 어린이들이 다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 문제 해결의 기쁨을 만끽하게 된다 이 말이죠. 이 기쁨이 없는 학습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가수준, 나수준을 완전히 말하자면 교육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았단 말이죠. 이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개인 차이므로 할 수 없다. 이런 식이었었죠.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나수준, 다수준이면 능히 사고할 수 있는데 자기 나름대로 사고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그런 기회를 주지 아니었다. 결국 이것을 그대로 살린 것이 다름이 아니라 가나다 스텝 수업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사실 이것에 대해서는요, 부처님께서는 이미 이런 거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불경에 이런 가르침이 있다고 그럽니다. 대기설법. 대기설법이라는 말 무슨 말이냐고 하면 대상의 형편, 대상의 수준에 맞춰서 설법한다. 그러면은 누구든지 다 그 불교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또 지난번에 비유해서 말씀드렸던가요?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못 들은 선생님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야말로 엄청나게 많은 비가 쏟아졌어요. 한밤중 내에 비가 쏟아졌다. 부처님께서 매우 걱정이 되셨어요. 그래서 낮이 돼서 밖에 나가 보셨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앞에 길 완전히 홍수가 나가지고 그래서 이미 비는 개했지만은 그 길이 움푹움푹 파여 있다고 패여 있어. 그런데 저쪽에서 수레를 짐을 가득 싣고 수레를 끌고 온 젊은이가 있단 말이에요. 아이고 길은 이렇게 그냥 구멍이 파여 있어서 대단히 걱정스럽단 말이에요.
아주 그저 바퀴가 말이요 빠져보면 적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피해서 이렇게 오는데 바로 부처님 앞에 왔을 때 그것도 큰 구덩이에 한쪽 수레바퀴가 뻥 빠져버렸다. 그래 그 수레를 끊는 젊은이가 그야말로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끌어올립니다. 부처님께서 보실 때에 99%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1% 힘이 부족해서 다른 뒤로 젊은이가 다시 한번 시도한단 말이에요. 또 99% 올라갔을 때 또 1% 부족하단 말이에요. 또 한 번 시도해요. 또 이때다. 이제 내가 도와줘야 할 때가 이때라고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판단하시고 그 젊은이가 몰래 살짝 뒤로 돌아가서 손가락 하나를 딱 대고 그가 힘을 100% 힘을 썼을 때 그리고 99% 썼다고 말이에요. 99% 썼을 때 1%싹 이러시니까 올라갔다. 그 젊은이는 부처님께서 뒤에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올라갔다는 것을 모르고 나의 최선을 다했더니 성공했다 하고 노래 부르면서 끌고 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는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뭐냐면 필요하지 않는 더 많은 필요보다도 더 많은 조력 줄 것도 없고 필요보다도 부족한 조력 줘서도 안 된다 이런 말이죠. 꼭 맞는 조력을 주었을 때 비로소 그가 성공할 뿐만 아니라 자기 유능감을 갖는단 말이야. 내가 제법이다 나도 제법이다 말이야 하는 자기 유능감을 갖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또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가나다 스텝 수업이 바로 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근거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가나다 삼수준 문제의 마련. 이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을 안 해도 되겠죠. 이렇게 해서 삼수준을 마련해서 결국 지적 장애가 없는 모든 어린이들이 참가하는 수업, 사고하는 수업, 성취하는 수업을 이루자. 이것이 우리 금년도의 목표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우리는 그동안에요 전원 참가, 전원 사고, 전원 성취 수업은 하나의 꿈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드디어 이것을 실현할 날이 왔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응능응요 수업이다. 이렇게 응능이라는 능력에 맞게 응요 필요에 맞게 근데 필요한 어떤 같지 않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각자에게 딱 맞게 그래서 가나다 스텝 수업의 의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나다 스텝 수업의 의의 어린이 각자가 각자의 수준에 꼭 맞는 문제를 선택하여 해결 사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난도의 가나다의 3수준의 차가 있는 문제를 제시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적 장애가 없는 보통의 어린이들 전원이 각자의 능력을 다하여 문제를 해결 사고함으로써 사고력의 성장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기쁨을 만끽하도록 요 기쁨, 문제를 해결하는 기쁨, 요 기쁨의 만끽 이게 그야말로 모든 어린이로 하여금 학습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비군 어린이들은 학교에 와서 기쁨을 느끼지 못한다. 기쁨이라면서 학교에 와서 기쁨이라면서 무엇입니까? 다른 일에서 1등 나는 것도 기쁨이지만은 학교에 와서 기쁨은 그런 기쁨이 아니란 말이에요. 삶의 기쁨. 이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지금 그들이 제대로 학습하지 못하는 것은 그렇게 타고났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제대로 학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수업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요시모토 히토시. 이분의 이야기는 내가 그동안에 여러 차례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 그들이 제대로 학습하지 못하는 것은 그렇게 타고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며 그들이 제대로 학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수업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도 제대로 학습할 수 있는 수업을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른바 가나다 스텝 수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뭐 여러분들은 이미 여러 차례 들은 이야기지만은 이와 같이 가수준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이 정도의 지식이나 정보나 자료를 주면은 이 가수준 어린이는 나머지 문제가 해결된다 이 말이죠. 이것을 활용해서 그 다음에 나수준 어린이는 이것 갖고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더 많이 지식, 정보, 자료를 줘야 된다. 그러면 나머지는 이것을 가지고 해결한다. 그 다음에 이래도 어려운 어린이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 어린이는 다수준, 더 많이 가르쳐준다. 그래서 그러니까 모든 어린이들이 각자 자기 나름으로 능력을 다해서 말이죠. 문제를 해결할 때 땀 뻘뻘 흘리고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 그 기쁨. 다수준 어린이는 이렇게 많은 것을 선생님이 가르쳐 준 뒤에 이만큼 사고했지만은 내가 사고했다 하는 기쁨을 느낀다 이런 말이에요. 얘는 그만큼 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몇 번 얘기지만은 다수준은 어떤 어린이는 언제나 반드시 다수준이나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가수준이 될 수도 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그 애가 특별히 좋아하는 문제라든가 그런 것은 가수준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개인에 대해서 고정관념을 가지면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철수는 언제나 그 수준이다. 철수는 언제나 반드시 다수준이다. 아니다 이 말이에요. 철수는 문제에 따라서는 가수준이 될 수도 있고 나수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제대로 어린이들 능력을 평가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그림으로 그리는 것이 이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모두가 다 가수준 올라간단 말이죠. 가수준 올라가다가 너무 높으면은 바로 나수준으로 올라간다. 나수준 올라가다가 너무 계단이 높으면 다수준으로 간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모든 어린이들이요 최상에 있는 학습의 최종 목표, 본시 학습의 최종 목표에 도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애기는 이렇게 더 많은 사고를 통해서 어떤 애기는 다 이렇게 사고한 수준은 다르지만은 결국은 사고해서 사고한 만큼 사고력이 길러진과 동시에 전원이 똑같이 본시 학습 목표를 달성한다. 나는 그럽니다. 이 본시 학습 목표만은 말이죠. 주입시켜라. 주입시켜. 주입식 교육 해서는 안 되는데 주입시켜야 되나 그런 거 모르겠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결국 여기 올라와 가지고는요 여기를 올라왔습니다. 그야말로 올라왔어요. 일단 여기 올라왔으면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게 완전히 그 지식을 주입시켜 버려야 돼요. 철저하게 주입시켜야 돼요. 그래서 주입시킨 다음에 간단한 테스트를 해요. 그러니까 수업 5분 전에 끝난다든지 해가지고 간단한 테스트를 해서
모든 어린이들의 만점 맞을 수 있는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간단한 테스트를 해요. 그래 모든 어린이들이 만점 맞은다 이 말이죠. 그래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학년도 우리가 목표한 것이 무엇입니까? 비군을 낳지 않는 수업을 하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바로 비군을 낳지 않는 수업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시 여기서 말씀드리자면은 이 올라가는 계단의 높이는 다르지만은 다른 높이의 계단을 밟아서 일단 모든 애기들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랬으면은 철저하게 기억시켜 보라고 말입니다.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주입시키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음에 그 지식을 활용해서 부딪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제를 해결하기에 따른 지식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정보가 있어야 된다. 자료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지식, 요 지식. 그리고 여기로 올라온 경험,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이것도 같은 뜻입니다. 전원이 함께 출발하여 각 곳으로, 그 다음에 어려우면은 나 곳으로, 또 어려우면은 다 곳으로. 그래서 결국은 올라갈 때의 난도, 그 올라갈 때의 난도는 개인차가 있지만은 결국은 다 정상에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면 실제로 수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실제로 지금까지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실제로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를 제시합니다. 그 문제를 제시하면은 자 어린이들 다 문제를 봅니다. 내 힘으로 할 만하다. 그럼 내기는 바로 문제 풀이를 들어갑니다. 근데 어려운데 지금 현재 저 수준에서는 너무 어렵다. 그런 애기들 나오느라 이것이요. 나오게 합니다. 나오게 해서 그 애기들한테는 나 수준의 문제를 다시 말해 더 많은 지식이나 정보나 자료를 준단 말이죠. 그러면 선생님 이제 내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들어가. 나 수준 어린이 들어갑니다. 그래도 남아있는 어린이들. 다 수준의 말하자면 어린이들입니다. 이들한테는 더 많이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더 많은 정보를 주고 더 많은 자료를 준다 이 말이에요. 선생님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들어간다 이 말이죠. 자기 자리에 가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맞으면 문제 해결의 기쁨을 느끼는 좋은 기회로 생각한다. 그래도 남아있는 어찌할 수 없습니까? 그 수준까지 남아있는 어린이는 거의 없지만은 있을 때는 어찌할 수 없어요. 철저하게 가르쳐주나요? 그야말로 철저하게 가르쳐주나요? 선생님 이제 알았어요. 네가 말해봐라. 어제 이렇게 해서 요 얘기는 자기가 능동적으로 사고해서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했지만은 결국 결과로서 지식만은 알았다. 그렇게 보장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끝까지 남은 애기는 제대로 수업이 이루어지면 없을 것입니다만은 자 그러니까 그러면 저기에 있는 제자리에 앉아있는 어린이들을 어찌했을 것이냐. 문제가 다 풀어졌습니다. 다 풀어진 어린이들은 어째요? 손 든단 말이죠. 거수. 그래서 뚫레뚫레 봐가지고 거수하고 있는 친구하고 둘이 만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디스커션. 그 문제에 대해서 나는 이런 방법으로 풀었다. 나는 이런 방법으로 풀었다. 둘이 디스커션. 그렇게 해서 그 친구한테 배운 바가 있고 그러면은 또 이 친구는 내 말 듣고 또 배운 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둘이 얘기가 끝마치고 잘 들어가서 둘이 이 얘기했을 때 바꾸어지는 것, 바꾸어진 생각, 보충된 생각 전부 기록이 끝나면 또 손들어. 또 손 두 사람끼리 또 모아갖고 또 이 아까와 같은.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모든
우리 반 친구들하고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그러면은 내가 그동안에 못 생각했던 생각을 얻을 수도 있다고 말이죠. 네, 이렇게 해서 되도록이면은 우리 반 친구들 모든 어린이들하고 만나서 이해가 되도록 그 과정 속에서 부단히 비교 사고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서 비교 사고 결과 새로 알게 된 내용은 물론이고 수정된 생각, 버려야 할 생각 이런 것들은 그때마다 계속해서 필기가 이루어져 간단 말이에요. 그런 활동이 계속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이제 교사는 이쪽에서 나머지 어린이들까지 다 주도가 끝나면 어쩌겠습니까? 거기 가서 이제 전체를 봐서 이제 그만하자. 그래가지고 어쩌겠습니까? 아무래도가 아니라 내가 순이는 평소에 비교적 이른바 비군에 지금까지 비군에 속여왔다 그러면은 근데 보니까 설명을 할 수 있을 만큼 지금 학습이 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이제 여태까지는 별로 성공감을 느끼지 못했던 어린이에게 그 기회를 준다고 말이에요. 순이 발표해라. 순이가 발표합니다. 순이와 같거나 비슷한 생각한 사람 손들어봐. 다 손듭니다. 와 잘했다. 칭찬해. 그럴 수밖에 없겠죠. 아까 둘이 상호 토의를 통해서 순이도 자기 나름의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회를 몇 사람한테 주어가지고 여태까지는 성공한 기쁨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순이가 성공적으로 발표를 했고 그것을 친구들로부터서 선생님으로부터서 인정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그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귀중한 추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이른바 가나다 스텝 수업이다 이 말이죠. 그동안에 우리는 기왕에 잘 알고 있는 것을 복습을 했습니다만 중요한 것 마지막으로 하나는 수속 정리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수속 정리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수속 정리한다. 수속 정리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말은 흔히 쓰지 않은 말이죠. 이것은 제가 흔히 쓰고 있는 말입니다. 여태까지는 내가 생각하고 이웃과 더불어 생각하고 그래서 상당히 머리가 어지러져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한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까 얘기한 본시의 학습 목표에 도달했으면 그것을 완전하게 정리를 해서 그냥 머릿속에 주입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이 수습 정리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이 수업에 대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선생님들에게는 이 예를 들 필요가 없습니다만은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많은 선생님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 수준의 문제입니다. 부산항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항구라고 그럽니다. 무엇으로 유명하냐? 그러면은 태풍이 불었을 때에 적어도 부산항 안으로 들어온 크고 작은 배들은 다 안전할 수가 있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그렇게 안전할 수밖에 없도록 지형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것입니다. 자, 그것을 이런 식으로 가 수준의 문제. 항구는 태풍이 불어올 때 항구 내에 정박해 있는 크고 작은 배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부산항은 큰 태풍이 불어오더라도 항구 내의 모든 배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 좋은 조건이란 무엇이냐? 이것은
욱에서 적어도 50%는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50%의 지식을 가지고 그 조건이 무엇이냐는 것을 생각해라 그런 말입니다. 대단히 어린이들에게는 5학년 어린이들에게는 어려운 문제. 이것은 지금 사회과 교과서에 있는 것 같지는 모르겠지만은 전에 제가 교사로 있을 때에는 이것이 교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조건이 무엇이냐 하는 것 어렵죠. 근데 도저히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모르는 어린이들 나오세요. 나옵니다. 그 애들이 나온다고 말입니다. 나오면 어쩔 수 없습니까? 좀 더 많은 지식을 준다 그 말입니다. 아까 같이 그 부산항의 안전한 까닭이 무엇이냐, 그 문제를 해결하며 필요한 더 많은 지식을 준다 그 말입니다. 자료를 준다 그 말입니다. 보십시오. 아까는 이 부산항 지도가 없었죠. 자, 여기 부산항 지도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부산항 지도를 줍니다. 지도를 주면서 부산항 근처의 지도입니다. 부산항, 부산만, 여기는 수영만, 여기는 영도, 이렇게 설명해 주면 쓰겠죠. 이거는 부산 시내고, 자, 부산항 근처의 지도입니다. 지도를 설명해 주겠죠. 부산항이 있는 부산만과 수영만의 땅의 생김새를 비교해 봅시다. 부산만, 수영만. 이때 이제 어린이들한테 만이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설명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부산만과 수영만을 비교해 보자 그 말입니다. 그거 가르쳐 줬습니다. 상당히 많은 아까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다시 말하면 안전한 장치가 있다고 하는데 안전 장치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생각의 내면에 있어서 필요한 상당히 많은 지식을 더 줬습니다. 부산항에 있는 부산만과 수영만의 땅의 생김새를 비교해봐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큰 태풍이 불어올 때 부산항이 안전한 까닭을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선생님이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런 애들 들어간다 그런 거예요. 자, 그래도 남아있는 어린이가 있다. 그래도 남아있는 어린이는 어찌할 수 없습니까? 그래도 남아있는 어린이는 자, 이번에는 이 지도를 두 개를 비교시킵니다. 자, 여기 봐라. 남아있는 애기들한테 요 지도를 보여주고 영도가 있죠. 그 다음에 영도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두 개의 지도를 보여준다 이 말이죠. 그래 놓고 뭐입니까? 부산만과 수영만, 부산만과 수영만의 땅의 모양을 비교해 봅시다. 한쪽에 있고 다른 쪽에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구실하겠습니까? 하고 이것을 찾고 이렇게 자, 영도가 있고 이거는 영도가 없다. 비교해서 보여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알았다고 말이죠. 벌써 이쯤 되면은 다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영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해서 가나 다 어린이들에게 맞는 어린이들 각자의 사고의 능력에 딱 맞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다수준의 어린이도 사고했죠. 나 수준도 사고했죠. 근데 지금까지는 무엇입니까? 가수준 애기만 사고고 나머지 애기는 완전히 사고를 못 해버리게 그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말이죠. 이것이 생각해보면 너무나 엄청나게 큰 죄라고 말이죠. 교사로서는. 자, 그 다음 문제의 난도의 응분화. 응분화는 무엇이냐면은 응분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능력에 맞는다 그런 말입니다. 능력에 맞는다. 그러니까 문제의 난도를 응분화한다. 문제의 난도를 낮춘다 그 말입니다. 그 어린이의 능력에 맞게 그 수준을 낮춘다 그 말이에요. 그 수준을 맞춘다 그런 말입니다. 자, 어린이는 그의 발달에 맞추어서
한 계단 위에 요구를 하면 의욕이 내발하여 의욕의 덩어리가 되어 도전한다. 따라서 문제의 난도를 응분화해야 된다.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다음에 인간은 작은 성취의 기쁨을 만끽하면 다음 단계의 문제에 능동적으로 도전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 이거 인간의 본성이란 말이죠. 하나를 성취하면은 그 다음 것도 성취하고자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본성을 잘 살려서 수업해야 된다. 인간의 본성. 우리가 수업하는 사람은 인간의 본성을 알아야 돼. 그래야 그 본성에 맞추어서 수업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동시에 하나 그 본성과 비슷한 말이지만은 뇌과학을 많이 알아야 된다. 뇌과학을 많이 한다는 것은 그 인간의 본성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본성에 맞게 수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했던 이야기지만은 바로 이거지. 어린이 각자에게 50%야 된다. 50%라는 숫자가 조금 설명을 요하는 숫자지만은 어쨌든 각자에게 될 듯 안 될 듯 그러한 난도로 문제를 만들어 주자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은 각자가 자기 능력에 맞게 주어진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그 문제 해결의 기쁨을 느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쁨이 점점 커질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 공부란 이렇게 재밌구나 이런 거 이런 체험을 하게 되면은 점점 그 분야가 넓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자, 속담에서 배우는 수업의 기술,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않는다. 교육학자들이 수백 권의 책으로 결국은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미 훌륭한 교육학자였다 볼 수가 있어요.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 않는다. 그러므로 오를동 말동, 성공할 동 말동 그렇게 문제를 만들어 주자. 그럴 때 인간은 도전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 인간의 본성. 인간의 본성에 맞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이제 정리해 보자면은 뇌가 움직이는 경우 뇌 과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려워서 도저히 못하겠다고 판단하면 뇌는 움직이지 않는다. 당장 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못할 것도 없겠다. 될 것도 같고 안 될 것도 같다. 해봐야 알겠다. 이럴 때 뇌가 스스로 움직인다 이 말. 뇌 과학자가 한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이거 인간의 본성을 얘기하지.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이 말이야. 뇌 과학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본성을 이렇게 밝혔을 뿐이다 말이죠. 자, 다음에 역시 뇌 이야기입니다. 비군이 스스로 제대로 학습하도록 하려면 어찌할 것이냐. 뇌는 자신이 조금이라도 전진하고 있으면 기쁨을 느끼도록 되어 있다. 뇌는 학습 상황에서 비록 작은 기쁨일지라도 학습 성취의 기쁨을 느끼면 전진하게 되어 있다 이 말. 이러므로 학습 단계를 계단을 각자에게 맞는 응분의 높이로 마련하여 누구나 올라갈 수 있는데 올라가는데 성공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각자 나름의 학습 성취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게 된다. 자, 마지막으로 이 말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교사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 어린이들이 당면한 문제를 그들의 힘으로 해결해 나감에 있어 필요 최소한의 지식, 정보, 자료 등을 적시해 그가 필요로 한 만큼 가르쳐주고 제공하는 데. 아까 부처님께서 그냥 뒤에 가서 이렇게 탁 밀어줘도 되는데 그 수레꾼이 말입니다. 99%까지 끌어올려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을 때 그때 그가 필요로 한 만큼 1% 손가락 하나로 밀어줬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거 손가락 하나 이것을 어떤 애기는 손가락 둘 어떤 애기는 손가락 셋 그 얘기. 그렇게 해서 도움을 줌으로써 아 내가 최선을 다했더니 성공했다 하고 콧노래 부르면서 수레 끌고 간다고 말이에요. 모든 애기들을 그렇게 만들자 하는 것이 이른바 가나다 스텝 수업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서는 가나다 스텝 수업을 실제로 모의 수업을 해보겠습니다. 좀 쉬었다가.